얘가 여자친구면 되게 재밌겠다. 얘가 남자친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느끼게 해야 되지. 구독 좀 해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되는 메모장 컨텐츠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제목부터 설렙니다. 익숙함 속에서 설렘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저도 많이 설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일단 여러분들, 내가 설렘을 주려면 내가 일단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익숙함이라는 것 자체가 남사친 여사친 느낌일 수도 있고 자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익숙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안 좋아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고 자연스러운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했던 사람이어도 향이 너무 좋으면 싶은 거 분명히 있었거든요. 향수를 꼭 바꾸는 게 아니어도 좋은 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설렘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향수를 뿌린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게 잘 모르겠다면 그냥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한번 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향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향은 약간 버블 향이나 코튼, 비누, 섬유유연제, 좀 자연스러운 향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건 사람마다 진짜 달라요. 일단 이 네 가지는 사실 싫어하는 사람 많이 없어. 여성분들은 일단 무조건 섬유유연제 향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남자들 특히 피해야 될 거 스킨 냄새라 그러나? 어렸을 때 부자 삼촌들이 뿌릴 것 같은 그런 냄새들이 있어. 그 독한 냄새, 목욕탕 로션 같은 데서 날 것 같은 냄새, 그런 것 조금 피하시면 좋아요. 뭔가 상대방이 진짜 냄새로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어도 향에 조금 신경 쓰면서 다가가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꽃 주기? 상대방이 널 막 엄청 좋아하고 있지 않는 한 꽃 주는 거는 최악이야, 최악. 바로 부담 줘버리고 그냥 고백 공격이잖아요. 갑자기 완전 꾸미기 있는데 그게 괜찮으면 좋아. 근데 이게 좀 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안 꾸미다가 갑자기 꾸미기,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하면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잖아. 과함의 기준은 뭐야? 꾸미는 것도 적당히, 향수도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향수를 뿌리고 적당한 선에서, 원래는 후드티 입었다면 뭐 셔츠 정도나 캐주얼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갑자기 막 삐까번쩍한 가죽 자켓, 퍼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꾸미는 정도, 그러면은 달라 보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익숙함 속에서 설렘 주는 방법은 대놓고 얘 엄청 멋있어 보인다, 얘 엄청 예뻐 보인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은 별로 아무렇지 않아. 그냥 되게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건데 나 혼자서 멍 때리게 되는 거야. 얘가 여자친구면 되게 재밌겠다. 얘가 남자친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느끼게 해야 되지, 갑자기 막 머리 막 포마드하고 와가지고 얘 잘생겨 보이네, 이런 느낌은 사실 쉽지 않아. 익숙함 속에서 이미 설렘을 느꼈을 거고, 우리가 생각한 그런 느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상상하게 해야 돼. 앞에서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막 뭐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얘랑 연애하면 되게 재밌겠다, 나도 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포인트로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느꼈을 때는 익숙함 속에서 다정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정하다는 게 여러분들 잘 잤어? 이런 갑자기 느끼한 다정함은 오히려 역효과야. 근데 친한 친구들끼리는 말을 좀 투박하게 하거나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장 좋은 거는 상대방 이야기를 엄청 잘 들어주는 거야. 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눈 마주치면서 내 이야기 엄청 공감해주고 있으면 상대방은 엄청 노력한 게 아니잖아.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고 있는 건데 내가 막 말하다가 얘 근데 왜 이렇게 다정하게 잘 들어주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의 말을 매우 경청해준다. 원래 아예 안 들어주던 애가 갑자기 그랬어?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거를 늘려나가면 상대방은 눈치를 못 채겠죠. 눈치를 못 채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나 너를 설레게 하고 싶어를 절대 티내는 게 아니라, 설렘은 상대방은 의도치 않았을 때,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 내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진짜? 그래서? 하고 있으면은 얘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있고, 또 이제 약간의 츤데레 느낌으로 익숙한 친구다 보니까 무심하게 챙겨주기. 가장 간단한 걸로는 뭐 예를 들면 술자리예요. 다 같이 있는 술자리인데 올 때 숙취해소제 1+1 같은 거 사다 놓고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툭 주면서 하고 그냥 주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늘 무리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설레게 하는 건 아니어도 오늘 많이 먹을 것 같던데 먹어라 하고 그냥 주는, 그냥 요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거. 그런 거에 이제 나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도 뭐야 얘, 뭐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심한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막 다정하려고 너 오늘 술 취하면 안 되니까 이거 주려고 사왔어, 이러면은 안 설레요. 뭐야 이 새끼, 할 수 있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친했던 사람이어도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엄청 막 사랑에 빠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어도 그냥 그런 상상을 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해맑은 사람이 난 그게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긍정적인데 어떤 일을 해도 막 헤헤 하면서 그냥 진짜 그 무해한 느낌의 해맑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사랑에 빠진 게 아니어도
아니어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여자친구가 약간 이런 해맑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 얘랑 같이 있으면 나도 뭔가 되게 무해해지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같이 해맑아지는 것 같고, 해맑으니까 내가 뭔가 잘해주고 싶어. 그냥 애기들 보면 해맑잖아. 그러면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예뻐해주고 싶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 본능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해맑으면 또 그런 부분에서 다르게 보였던 게 있는 것 같아요. 해맑은 모습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느낌도 있어요. 같이 있을 때 재밌으니까. 보통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네 진짜. 근데 그게 좀 달라 보이긴 해. 왜냐면 그거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원래 하던 일이고, 얘가 원래 하던 취미고, 얘가 원래 하던 뭐 부분이고 이런데 갑자기 일하는 모습 보면 본원 모먼트죠, 진짜 본원 모먼트. 그러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너 앞에서 한없이 장난스러웠지만 나도 진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를 은은하게 풍겨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친한 친구들끼리는 뇌 빼고 놀기도 하고 그냥 장난 많이 치고 그러지 진지한 얘기 잘 안 하다가 요즘 뭐해? 이랬을 때 아 나 요즘에 취업 준비하려고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서 지금 자격증 학원이랑 들어가는 돈 때문에 뭐 알바하고 있어 이러면은 되게 갑자기 엄청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너를 꼬시겠다라는 멘트도 전혀 아니잖아. 근데 얘가 이런 걸 되게 또 진중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친구구나로 갑자기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 나는 그냥 멍청하고 바보고 내 앞에서는 막 장난만 치고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운전할 때 매너 있는 모습, 그것도 나는 설렐 수 있다고 봐요. 확실히 잘 보이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사람의 습관인 거잖아요. 운전할 때 매너 운전, 이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생각 깊어 보일 수 있고 달라 보일 수 있고, 나한테 그렇게 장난치더니 운전할 땐 이렇게 얌전하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운전할 때 매너 운전 플러스 지금 이런 거 꽤 나오거든요. 본인이 조수석에 앉아있어. 근데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콱 껴들었어.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나는 매너 운전했는데 누군가가 난폭하게 하면은 급브레이크는 밟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급정거할 때 착! 괜찮아? 내 앞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 건 어때요? 진짜 설레려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당신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이었어. 친한 친구인데 운전할 때 오 하면서 이렇게 샥 막아줬어. 그리고 괜찮아? 했을 때 더러워 아니면 괜찮아? 더럽다 느껴? 그러진 않지. 왜냐면 진짜 의도해서 한 게 아니니까. 너무 싫은데 별 생각 없다. 죽을 뻔해서 별 생각 없다. 그러면 매너 운전까지만 넣겠습니다. 손 벨트는 남자가 하면은 이 위치 자체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얼굴을 잡을 수는 없잖아. 리스크가 있어. 보통 약간 여성분들이 배려받는 것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문 잡아주기, 찾길에서 보호해주기. 근데 이런 게 진짜로 설레? 친한 친구여도 얘가 그래도 나를 좀 여자로 봐주나 보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아니면 좀 이 새끼 왜 이래? 해? 왜냐면 그건 사실 엄청난 배려는 아니잖아. 그냥 호의로도 할 수 있는 정도야. 조금 예의 바르네 하는 느낌? 조금 설렘? 그냥 고마움?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사람이 해주면 좋을 듯? 그러니까 어쨌든 플러스네. 찾길 배려 뭐 플러스 문 잡아주기. 근데 이 찾길 배려랑 문 매너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일단은 누구에게나 호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야. 남자가 아니어도, 남자가 남자한테도 찾길 배려는 모르겠지만 문 잡아주는 건 사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있으면 잡아주잖아요. 저도 그냥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그냥 다 잡아주거든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한 행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은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건데 내가 이런 거에 설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써먹을 수 있으니. 근데 찾길 배려나 문 매너 같은 거는 누군가에게 설렘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라는 말 잘 써줄 때 좋던데. 친구가 그냥 고맙다는 말 잘 써주는 거 고마워해주면 느끼하대. 아니 그니까 갑자기 집 가기 전에 고마워. 왜? 아니 그냥 나랑 같이 밥 먹고 해줘서 고마워. 이런 고마워가 아니잖아. 이런 고마워가 아니라 너가 고마운 행동을 했을 때 잘 고마워한 사람 있잖아.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표현의 차이가 진짜 크단 말이야. 사람마다 마이쮸를 줬을 때 나 먹을래? 하고 자기는 그냥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고마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고마워라는 말을 잘 쓴 사람이 있고,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특히나 친구들끼리는 괜히 오글거리니까. 근데 내가 볼 땐 고마움을 잘 쓰는 걸로 설렘을 느끼는 사람은 이전 연애에서 상대방이 고맙다라는 표현을 잘 못 쓰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은 고맙다는 표현, 뭔가 나에게 좋다는 표현, 이런 걸 진짜 안 쓰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약간의 결핍이 있는 거야. 그렇게 있다가 그냥 친구들끼리 밥 먹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얘는 그냥 뭐 내가 젓가락 꺼내준 거라도 고마워? 물 떠다 줬는데 고마워? 하니까 얘 되게 잘 고마워하네? 누구랑 다르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사실은. 가정적일 때 저거 어때요? 나도 가정적인 모습 보면은 좀 달라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거 여자들도 그래? 남자들도 그런 것 같거든요? 상상하게 만든다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다같이 이 친구 자취방을 놀러가기로 했어. 뭐 집들이를 갔어. 근데 집 되게 잘 꾸며놓거나 아니면은 막 요리 같은 거 해주거나 이러면은 그냥 친구야, 우리한테 설레려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근데 집에서 막 요리 잘해준다든지, 친구도 왔는데 잘 챙겨줘. 그거 거기 가면 있어 뭐 이러고, 막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 그리고 애들 다 먹으면은 너네 놀고 있어 하면서 설거지 다 하고. 생활력 강한 거. 그쵸.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거는 잠깐의 노력으로 안 돼. 이건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야. 재능이야, 재능. 본인이 가정적이다? 엄청난 재능이에요. 친구들 집에 들였을 때 집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요리까지는 솔직히 아니어도 돼. 친구들끼리 뭐 그냥 배달음식 시켜 먹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친구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우리 집이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달라 보일 수 있죠. 사실 가정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혼이랑 가까운 말이다. 가정적이다?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데 하는 그런 매력적인 말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남녀노소 좋아할 수밖에 없다. 아이나 부모님께 잘 대하는 것, 저런 것도 좋아. 애기들 너무 좋아하고, 애기들한테 막 애교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애기들이나 강아지나 이런 거 은근히 좋아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뭐 식당 종업원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어른들에게 엄청 예의 바르게 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달라 보일 수 있죠. 어때요? 그런 모습이 좀 달라 보이나? 달라 보여? 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도 근데 나도 약간 그런 모습을 좀 가정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 딱 생각했을 때 애기 좋아하고 어른들한테 너무 살갑게 잘 대하고 이러면은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싶어. 그리고 그런 거 알죠? 예를 들면 그냥 내 친구야, 근데 애기들한테 너무 잘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잘하고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약간 그런 얘기해. 나중에 저런 여자친구 데리고 와라, 저런 남자친구 데리고 와라 이래요. 뭔지 알아? 그런 느낌인 거죠. 애기들한테 너무 잘하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이러면은, 야 누구 같은 애랑 결혼해야 돼, 누구 같은 애 데리고 와라, 약간 요런 느낌. 아기나 어른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기를 예뻐하거나 어른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거,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설레는 컨텐츠, 익숙함 속에서 설렘 주는 방법 10가지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설렘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10가지 외에도 또 다양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새해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